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킹 곽투팔입니다. 오늘 새벽 4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죠. 역시나 이번 금리 인상은 50bp 빅스텝으로 올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때까지도 시장은 모두가 예상했던 결과라 그런지 폭발적인 상승 또는 갑작스러운 폭락은 없었는데 이제 문제는 4시 30분에 진행이 되었던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에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을 요약하면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타이트한 정책을 연준해서 실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 안정이 없다면 노동시장의 균형과 경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했고요. 금리를 50bp 인상했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있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부동산 주택 시장은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 하락을 했고 노동시장이 아직 많이 타이트하고 또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실업률도 50년 기준 최하이고 또 임금도 크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참여는 올해 초보다는 변화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미래 지향적으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금리 인상을 멈추지 않을 것이고 모든 도구를 동원해서 인플레이션을 장기적으로 2.5%까지 낮출 것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금리를 현재 얼마나 빠르게 올리기보단 어디까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인플레이션 2%대와 일치하는 임금 상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게 될 것이고 또 하락시킬 것이라고 분석 중에 있고 중국 시장 및 중국의 개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는 여러 가지를 통해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인플레이션은 장기 프로젝트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진전이 없는 분야들도 많아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확인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현재 단기적으로 경제 악화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고 팬데믹 이전보다 노동 시장이 작다고 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또 아직까지 고용 시장은 견고하다. 그리고 2023년 최종 금리 전망은 5.1%이며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고 있다는 훨씬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내년엔 금리 인하 없다. 이번에도 딱 못박아 말을 했죠. 비주택 관련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제 최종 금리는 더 하락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하겠다. 지금은 금리 인하가 아니라 속도를 늦추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겠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매파적인 스탠스인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만 사실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들입니다. 시장에서 해석을 달리할 표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고 또 산타 랠리가 시작이 될지 아니면 사탄 랠리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번 달 그리고 올해 굵직한 이슈는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있긴 한데 그래도 CPI 금리 인상만큼의 파급력까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장 상황을 아시겠지만 이렇다 할 이슈가 아니면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횡보장일수록 이 BBR 매매 기법이 더 발휘가 된다고 보고 있고 이런 BBR 매매 기법 강의는 평일 주말 상관없이 오늘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어느새 500명 이상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이 방 자체는 아예 BBR 매매 전용으로 운영되는 방이고요. 올해 마지막 입장 인원을 받고 있어서 빨리 들어오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강의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매매를 할 수 있게끔 BBR 매매 기법에 알맞는 코인들까지도 이진환 전문가님께서 같이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따라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고 또 상세하게 자료들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어서 아마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평일 주말 상관없이 이렇게 매매를 공유해 드리고 있고 또 실제로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적용을 하셔가지고 수익까지 보고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절대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필요도 없고 저걸 해서 손절만 계속 한다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까지 따라하거나 아니면 이진환 전문가님께서도 이렇게 계속 밀고 있는 매매 기법이 아니겠죠.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매매 기법을 자신있게 설명하는 이유는 당연히 수익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굳이 이 4,000명이 넘는 인원들이 참고하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매매 기법을 그동안 엘리엇 파동이나 피보나치, MACD 이런 각종 보조 지표들을 참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만 계속 나시는 분들은 이런 쉬운 매매 기법도 있으니까 한번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매매 기법을 여러분들의 기준에 하나씩 맞춰 나간다면 분명 여러분들의 무기가 하나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입장하시는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업비트에서 이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175개 코인들 중에서 위맥스처럼 초과 유통 사례를 4건이 있다는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코인은 헤데라,
아이오텍스, 룬 네트워크, 마로 이렇게 네 가지 코인이 유의 종목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아이오텍스 그리고 마로는 업비트 BTC 마켓에 있고요. 그리고 룸 네트워크, 헤데라는 워너 마켓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씩 한번 볼게요. 먼저 헤데라 같은 경우 보시는 것처럼 코인 마켓 캡에 나와 있는 유통량은 대략 248억 9,464만 헤데라인데요. 업비트의 유통량 계획을 한참 초과하고 있습니다. 업비트에 나와 있는 정보에 의하면 2022년 3분기 즉 9월 30일 기준 유통량은 214억 6,700만, 그리고 12월 31일 기준 유통량은 223억 3,832만 헤데라입니다. 한 10억 개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고, 자, 그다음 아이오텍스 토큰인데요. 마찬가지로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유통량은 대략 95억 4,077만 개이지만 업비트 11월 30일 기준 유통량은 94억 4,500만 개,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는 94억 6천만 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략적으로 1억 개 정도가 차이가 나고요. 자, 그다음 룬 네트워크인데요. 마찬가지로 코인 마켓캡에 나와 있는 유통량은 13억 개인데요. 업비트에선 11월 30일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로 11억 4,003만 개입니다. 대략적으로 1억 5,700만 개 정도가 차이가 나죠. 마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제 멋대로 제대로 맞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곳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위믹스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위믹스 말고도 유통량으로 장난치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헤데라 같은 경우엔 뭐 이렇다 할 프로젝트나 아니면은 뭐 상품 서비스 이런 것보다는 협약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김치 잡코인으로 알고 계시는데, 시총이 1.5조입니다. 만약 이거 유의 종목되고 소명 제대로 하지 못해서 상폐가 된다면 위맥스보다 더 큰 피해가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업비트 관계자는 유통 계획표 제출이 과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지만 지난해 피카 프로젝트 거래 지원 종료 결정과 올해 루나 테라 FTX 사태 등을 거치면서 현재는 의무 상황이 됐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유통 계획표를 제출하지 않는 코인이 102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유통량 계획이 없는 프로젝트 중 제공할 수 없거나 공개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같이 탈중앙화가 되어 있는 코인들은 발행 및 유통 주체가 없어서 유통 계획표를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발행한 가상화폐 전부를 유통 중인 경우에도 유통 계획표 제출이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발행 주체가 명확하며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고 보유 중인 물량이 많은 프로젝트에는 유통량 계획을 꾸준히 요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유통량이 맞지 않는 코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겠죠. 심지어 보라는 9월 30일 기준으로 쟁글 기준 약 9억 2,944만 개인데요. 업비트에선 9억 8,050만 개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 기준으론 쟁글에선 9억 5,739만 개인데 업비트에선 10억 9,975만 개 공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뭐 아무리 유통량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이트를 하나하나 다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지만, 이런 유통량 관련 정보를 파악하고 또 얻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이 하나씩 생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당연히 가상자산 공시 관련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고, 또 법적으로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위믹스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선 이런 가상화폐 유통 공시에 대한 제도적 규율 방안 마련이 무조건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걸 빨리 기준을 세워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들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언급된 코인들은 앞으로 좀 조심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싶고,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큰 피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아직 코인킹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오늘 밤에도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다들 집 가실 때 안전운전, 또 길에서 조심해서 걸어가시고, 이번 주는 계속 춥다고 하니까 다들 옷 따뜻하게 입으셔서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 너무나 감사하고, 코인킹 곽두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